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성 취업 어디까지 알아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사업의 분야의 경우는 나급과 다급을,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분야에서는 다급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사업의 경우는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만 지원할 수 있고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분야의 경우엔 법상경 계열과 이공학 계열 전공자와 5회 숙련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2018년도 일반직 신입 및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신입의 경우는 개발협력 일반 직무 5급 직원을 모집 중이고요. 경력직의 경우는 경영평가와 전산, 노무, 정보보안 등 다양한 직무와 직급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무별로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3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 안전연구처에서 차량 방호 안전시설 시험 및 행정업무 보조를 담당할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내년 2월 졸업 예정자야만 지원할 수 있고요. 이공학 계열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8월 12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원장직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보유한 분,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조직관리 및 경영혁신 능력, 청렴성,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지닌 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임원추천위원회로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8월 14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도전하는 여성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성들의 멘토 중부대학교 전미옥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미옥입니다. 네, 정말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요, 열대야도 아니고 초열대야 맞습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예. 이런 무더위 속에서 이 피서 어떻게 즐기세요? 저는 사실 뭐 무조건 실내에 있습니다. 이럴 네, 때는 그쵸. 밖에 나가면 정말 사 죽을 것 같아요. 네, 네. 요즘은 이제 정말 그 뜨거운 해변가가 아니라 요즘 네. 즐기는 피서법은요, 쇼핑몰에 가서 맞습니다. 피서하기 이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산업계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폭염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 특히 이제 쿨 비즈니스의 등장. 예. 길거리에 보면은 이 미니 휴대용 선풍기 들고 다니는 네, 분들도 네, 많고요. 맞아요. 그래서 복장도 달라지고 또 여름 휴가, 쇼핑의 어떤 그런 지도도 달라지고 있는데 이런 안에서도 폭염과 관련된 비즈니스 앞으로 뜰 게 어떤 것이 있을까? 날씨, 기후와 관련된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이 무더위 속에서도 커리어에 대한 생각을 하시니까 또 의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말인데 제 주변에 남자분께서 제발 그 남자들의 양산 패션이 유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뭐 지드래곤 이런 분들께서 양산 패션을 많이 좀 전파시켜줬으면 좋겠다. 너무 덥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오늘도 도전하는 여성 구직자들을 위해서 좋은 소식 갖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요 지역 맞춤형 일자리 교육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서 특화되고 있는 이런 이제 사업이나 또 특화된 일자리 교육들을 살펴보시고 취업과 관련지어서 또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 강서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교육 수강생 모집한다는 아주 또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 맞춤형 이 일자리를 발굴해서 업체 수요에 맞춘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취업 지원 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특히 강서구는 2019년에 이대 서울병원 또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T 관련되어서 스마트 병원으로 탄생을 하는데 여기와 관련된 어떤 그런 인력이 또 충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또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LG
그 화학을 비롯해서 이 그 대기업의 연구개발 단지가 또 계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와 관련된 인력들이 있으니까 강서구에서 이 취업과 관련된 일자리 교육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죠. 예, 지역 맞춤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강서구 내에 있는 특화 산업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교육 과정이 운영되는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취업 지원 이 과정은 총 3개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강서구의 마곡 그 지구의 기업체 입주로 인해서 인력 수요가 늘어난 급식 조리사, 그다음에 의료 특구에서 필요한 병원 업무 보조 인력에 대한 부분, 또 네. 실버 시터 이 3개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총 57명을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아까 이제 그 2019년에 이대 서울병원이 개원을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마곡지구 또 의료 특구가 활성화되면 인력을 구인하는 업체들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들의 구인 요청에 따라서 준비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하시면 아무래도 업체가 원했던 교육이기 때문에 이 취업도 또 동시에 거머쥐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과정들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 그 급식 조리사 양성 과정은 지금 이제 8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식 조리 기능사 수업, 그다음에 이제 그 아동 병원 급식, 그다음에 그 위생 교육 같은 부분으로 체계적인 교육 과정으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병원 업무 보조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8월 20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서비스 실무, 또 기본 간호, 또 연령대별로 간호 등을 교육을 하면서 의료 특구 일자리에 지역 주민이 아무래도 취업을 하게 되면 이 이동 거리를 줄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극 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이 실버 세터 과정인데요. 노인 돌봄 서비스 전문 양성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비시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 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실버 시터라는 또 새로운 그 직업들도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실버 시터 과정 같은 경우에는 8월 13일부터 시작되는 과정인데요. 고령화 사회로 이 늘어난 노인을 이해하면서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들, 또 그다음에 의사소통 같이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문적인 직업 과정이란 만큼 사실 비용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예, 교육비 무료입니다. 네, 예. 그래서 네. 특히 이제 강서구민이라면 누구나 또 참가하실 수 있고요. 참가 신청 같은 경우에는 강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막에 전화번호가 나가 있는데 일단 이제 내가 궁금한 부분들을 전화로 직접 문의하시면 좋겠고요. 강서구에서는 수료자들 대상으로 해서 1년간 취업도 알선을 하고 또 각종 채용 행사가 있으면 또 정보를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이번 기회에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취업 정보를 준다고 하니까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의 일자리 정책과 또 강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별 특화 일자리 교육 정보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예. 강서구 알려주시고 다음 지역은 어딜까요? 예, 다음 지역은 바로 의정부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사무회계 실무자 양성 과정 모집 교육생을 또 모집한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출산, 육아, 가사같이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이 의정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사무회계 실무자 양성 과정 이 직업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그러는데요. 특히 경력 단절을 딛고 다시 또 사회에 진출할 때는 아무래도 사무 보조 업무를 맡는 경우들이 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북부권에 있는 분들이라면 교육에 참여해서 이게 또 일자리로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뭐 회계 실무자 과정이라면 사무직이기도 하고요. 또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당장 그 구직을 생각하지 않아도 일단 공부를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사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리 익혀두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무회계 실무자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실무에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엑셀이라든가 한글 자격증 이 취득을 통해서 문서 작성 능력을 또 향상시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더존이라는 이제 이 그 회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자격증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면
기업체의 일반 사무원, 그다음에 자료 입력원, 또 격리 이 사무원, 사무회계원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교육들이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시간이 있습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교육은 21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무 업무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그 사무 업무에 대해서 나는 컴퓨터를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번 기회에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확실하게 여기 가셔서 좀 커리어에 대해서도 특히 컴퓨터 활용 능력을 이제 거머쥐셨으면 좋겠는데요. 제 후배가 디자인 관련되는 영역에 있다가 예전에 손으로 작업하는 거 하다가 매킨토시라는 기계가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남자 후배였는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열심히 포토샵하고 기계에 대해서 탐구를 했더니 졸업할 때는 포토샵, 컴퓨터 제일 잘하는 졸업생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컴퓨터 사무에 대해서 좀 정복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9월 10일부터니까요.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정부에서 하는 그 과정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주거지의 제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거주자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사실 취업 의지가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 또 이제 지속적인 취업 알선 같은 혜택이 또 여기도 역시 주어지는데요. 의정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이제 전화번호 자막이 있는데 역시 전화로 확실하게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은 우리가 서울하고 지금 의정부 지역만 소개를 이렇게 해드렸지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살고 있는 곳 전국구로 해서 교육들이 잘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살고 있는 지역의 세일센터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원하는 교육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특히 이제 지역 맞춤형 우리 지역이 앞으로 향후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다. 또 그다음에 새롭게 무슨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강서구와 또 의정부에 있는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좀 많은 분들께서 확인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전미옥 교수님께서 스튜디오에 또 특별한 분을 함께 모시고 나오셨어요. 바로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 콜센터의 이상균 팀장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체국 콜센터, 우리나라 기관에서 운영하는 최초의 콜센터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저희가 규모가 그렇습니다.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체국 콜센터는 2003년에 저희가 이제 40명의 상담사로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이제 280명의 전문 상담사가 우체국의 이제 우편 업무 전반을 응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약 한 3만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체국 택배 접수부터 국내, 국제 우편물에 대한 안내, 또 우체국 쇼핑에 대한 주문 접수,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체국 콜센터는 공공기관 최우수 콜센터입니다. 항상 우체국 서비스에 대한 품질 향상, 최접점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콜센터보다는 확실히 좀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나라에 등장한 지는 그래도 좀 꽤 오래된 직업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콜센터 관련 직업인데 요즘에는 이 트렌드가 점점 변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즘은 이제 컨택센터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바람이 이렇게 막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콜센터 업무를 넘어서서 이제는 고객 데이터 수집을 하는 창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수집된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또 산업에 활용을 해볼까. 그래서 컨택센터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들이 다시 조명이 되고 있고 기대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면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서비스도 인프라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콜센터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 또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이 컨택센터의 상담사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 교육들도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최대 콜센터의 팀장님이시잖아요. 네. 이상윤 팀장님께서. 자, 그럼 이상윤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콜센터 상담사 어떤 직업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콜센터 이제 상담사는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 전달을 하게 됩니다. 네. 요즘은 전화뿐만 아니라 뭐 채팅이라든가 문자 상담을 통해서도 고객에게 빠르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상담사는 이제 단순히 고객이 원하는 정보만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능력도 역시 갖춰야 되는 좀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저희 취업이 보인다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 우체국 콜센터에 대해서 좀 소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대규모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용에 대한 안내도 좀 해드리고 싶고 또 우체국 콜센터와 이제 콜센터 상담사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채용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8월과 9월 중에 이제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저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화면 앞으로 나오셨을 것 같아요. 자, 콜센터 상담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여성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우체국 콜센터의 여성 비율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저희도 업무 특성상 약 95%가 우리 여성분들로 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남성 상담사들도 이제 채용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남성하면 어쩐지 좀 무뚝뚝할 것 같고 그런데 예, 아주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잘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많은 조직에 또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남성 이제 상담사들이 많아진 것보다 이 프로그램이 여성 취업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여성 취업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성비 95%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네.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맞습니다. 여성 상담사가 많은데 이제 향후에는 이 직종에서도 남녀 구분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남성분들의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참 여성분들의 비율이 압도적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여성분들이 콜센터 상담사로 취업을 하게 되는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현실이지만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면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예. 또 이제 육아도 하셔야 되니까 업무랑 병행하는 게 사실 이렇게 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력 단절도 발생하는데요. 콜센터 같은 경우는 정해진 근무 시간에 근무를 하고 또 4시간, 6시간 등 근무 시간 선택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상관없이도 고객을 위하는 마음과 열정만 있으시면 네. 예, 정년까지도 근무할 수 있는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담 업무뿐만 아니라 이제 커리어를 쌓다 보면 이제 강사라든가 이제 관리자 부분으로도 본인의 전문가의 커리어를 또 쌓아갈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그 장점이죠. 이 공감 능력이 쉽게 발휘가 되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또 제공하게 되실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직종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콜센터 상담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 따로 과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좀 경청할 수 있는 또 공감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른 언어 표현, 그리고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업무 지식을 쌓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담에 전문성을 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불만 고객들도 접하게 됩니다. 근데 불만 고객들을 감정으로 대하면 사실 힘들죠. 근데 이 부분도 업무로서 받아들이면 전문가로서 충분히 수지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사실 뭐 걱정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불만 고객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콜센터 상담사라고 하면 그 감정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는 기사도 계속해서 나왔고 또 거기에 따른 캠페인도 나온 걸로 아는데, 자, 우체국 콜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개선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최근에는 이제 특이 고객, 저희는 악성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좀 늘어난 게 또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런 분들을 대응하기 위한 그 특이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제정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이분들 특히 뭐 욕설하시는 분들, 폭언, 뭐 협박, 뭐 업무방해, 뭐 성희롱까지 이렇게 네. 다양한데요. 그 세세한 분야별로 저희가 응대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그 감정 노동에서 지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콜센터 얘기를 하면 늘 등장하는 말이 감정 노동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거 내가 갔다가 다시 또 곧 그만두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 직업이 주는 보람도 또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여기 출연하면서 우체국 그 콜센터의 사이트를 들어갔더니 그 이제 상담사분들의 사례집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네. 제가 이제 그거를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 희노애락이 있는데 희도 있지만 어쨌든 즐거움들이 굉장히 또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우정사업본부 편지문화와 관련지어서 또 이 상담사로서의 보람, 택배 사업도 커지니까 한편으로서는 보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채용 상담 신청이 많아지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어려움이 이렇게 특이 고객이 있다고 하지만
하지만은 또 저희 콜센터에 전화 주셔서 사소한 거에 또 감동하시는 고객들도 많으시고요. 그런 분들이 또 잊지 않고 저희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그 칭찬글을 항상 올려주십니다. 항상 저희 또 상담사분들도 그런 부분에 또 소소함에 또 감동도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또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또 해야 되는 또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사분들이 업무 외로 또 독거노인분들,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한테도 이제 안부 전화를 드리는 그런 업무도 업무 외적으로도 이렇게 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는요, 이 취업 관련 자격증 코너를 또 다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지만 이렇게 좀 콜센터 상담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 이런 것도 따로 있을까요? 네, 콜센터 취업하시기 위해서 자격증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콜센터에서 이제 커리어를 관리하시기 위해서 또 취직하면 좋은 자격증이 있는데요. 국가공인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이 있고요. 소비자 전문 상담사 과정도 있고, 또 QA 관리사, 뭐 CS 리더스 관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콜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콜센터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 상담사분들께 그 자격증 취득에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궁금한 게요. 팀장님께서 보시는 계속해서 이 콜센터라는 그 직업 전망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챗봇이라고 하는 채팅 로봇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 아직은 좀 단순 단계고요. 향후에는 이제 AI까지 동원이 되면 더 발전된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그 멀지 않은 미래인 것 같은데요. 근데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역시 우리 전문 상담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상담사 직군이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은 또 여성 동료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또 다른 동료가 될지도 모르는 여성 구직자분들도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실 텐데 응원의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올해 아마 화두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확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체국 콜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전문 상담사분들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가 콜센터에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면 또 다른 소확행으로 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가져보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채용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부터 진행되는 우체국 콜센터 채용에 많은 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항상 전미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코너죠. 취업 질문 있어요 코너인데요. 오늘의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자리 직원은 목소리도 작은데다 말수도 적습니다. 너무 소심해서 뭘 물어도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지난번에도 상사가 별거 아닌 일로 그것도 부드럽게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울었대요. 저랑 업무적으로 협조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제 행동이 자칫 무슨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한마디 한마디가 늘 신경 쓰여요. 라는 사연입니다. 뭐 본인이 아니라 이제 함께 일하는 동료가 많이 소심하신 분인가 봐요. 네네. 이럴 땐 좀 어떻게 다뤄야 되나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좀처럼 이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 소심함 타입이 내 동료라면 나도 어쨌든 간에 그 고민이 되고 힘드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네. 마찬가지로. 해서 이런 분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좀 이제 냉정하게 또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문을 건들 때도 예, 아니요 이렇게 이제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의견을 구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서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는다거나 아니면 서현 씨는 아이디어가 기획력이 좋으니까 이 의견이 듣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 평소에 내가 굉장히 이 사람에게 동료에게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걸 이렇게 또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중요한 건 말도 필요하지만 이 눈으로 이렇게 마주치는 거, 얼굴 표정, 제스처 이렇게 몸 동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두 통해서 동료에게 호감을 좀 표시하시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계속 이런 노력, 소통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서 신뢰감을 형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동료도 아마 내 마음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또 2부 함께 해주셨습니다. 중부대학교의 전미호 교수님 그리고 한국우편산업진흥원의 우체국 콜센터 이상균 팀장님과 함께 여성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알아봤는데요.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